자, 이제는요. 손절 혹은 수익 실현이 필요한 매도 전략이 필요한 종목들을 언급을 해드릴 차례입니다. 많은 전문가님께서 좀 힘들어하시는 코너인데 바로 위기의 종목. 자, 전문가님이 직접 골라오신 오늘 위기의 종목 어떤 겁니까? 일단 제가 딱 두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는 이제 놀자주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강원랜드를 좀 가지고 왔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제약바이오의 네이처셀을 가져왔는데. 한때는 또 놀자주 괜찮다 뭐 이럴 때가 좀 있었는데. 예. 그러니까 놀자주 중에서도 GKL이라든지 네.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괜찮지만 제가 오늘 가져온 건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는 네. 최근에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직원 채용 비리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채용 비리 이슈가 있으면서 굉장히 큰 하락폭을 좀 겪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비카지노 업종에 대한 투자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졌긴 했지만 거기에 대한 실적이 지금 나오지 않는다라는 게 1분기에도 실적이 저조했지만 2, 3, 4분기에 실적이 계속해서 저조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네. 놀자주 중에서도 지금 강원랜드를 제가 위기의 종목이라고 가져왔습니다. 뭐 파라다이스라든지 GKL 같은 경우에는 비카지노 부분에 대한 투자가 없었어요. 일단 네. 카지노 부분을 영위를 하면서 드랍액이 이제 증가를 함에 따라서 2, 3, 4분기에 중국 관람객 수의 증가로 인한 실적이 기대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네.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는 비사업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비카지노 사업 부분에 대한 투자를 좀 하면서 만약에 중국 관람객 수, 관광객 수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이 사업 부분에 들어간 비용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 실적이 나와줘야 되는데 실적이 나와주려면 올해는 좀 힘들어요. 아무래도 공사를 크게 이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실적이 나와주려면 내년 초나 내년 중순 정도 돼야지만 지금 투자가 결실을 맺는다라고 이제 봤을 때 실적 시즌에 앞서서 실적이 좋지 않은 것을 저는 좀 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놀자주가 좋다, 파라다이스가 좋다 그러면 당연히 GKL도 좋고 강원랜드도 좋고 이런 같은 업종에 있는 종목들도 다 좋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시고 계시겠지만 네. 그 중에서 안 좋은 거가 나온다라고 하면 그 종목이 혼자 총대를 맨다 그러죠. 네. 뭐 평상시보다 두세 배 더 조정을 받을 확률이 높아요. 왜 다른 업종, 그러니까 같은 업종에서 얘네들은 좋은데 왜 얘만 이렇게 안 좋지? 그러면서 투매 물량이 대규모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놀자주 중에서도 강원랜드는 이제 지금 정도는 좀 피해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제일 안 좋게 보는 거는 차트의 모습 중에서도 네. 저점이 낮아지는 거는 물론 안 좋겠지만 두 번째로 고점이 낮아지는 건 저는 더 안 좋게 봅니다. 근데 지금 이 저점도 고점도 모두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강원랜드를 차트의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도 좀 좋지 않은 모습이고 또 그리고 기업에 대한 지금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좋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은 잠시 현금화를 하셨다가 다른 업종 또 아니면 현금을 가지고 계셨다가 이번 하반기에 또다시 다른 종목으로 좀 복구를 하시는 게 오히려 더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동안 많이 물려 계셨던 분들은 지금 한 3거래일 연속 오르면서 차트가 이렇게 돌아 나가서 이젠 좀 희망을 좀 품어보고 싶을 텐데 저점도 낮아지고 고점도 낮아지고 이제는 좀 현금화가 필요한 종목입니다. 강원랜드 살펴주셨고, 자, 두 번째 위기의 종목 어떤 겁니까? 사실 위기의 종목을 할 때 제가 뭐 저의 방송을 계속해서 이제 시청해 주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사실 종목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이 종목이 나쁘다라는 이야기는 그동안 많이 하지는 못했었습니다. 근데 네. 제가 오늘은 또 그 전과 다르게 지금 종목을 딱딱 짚어온 거는 뭐냐면 실적 시즌이 다가왔는데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있다가는 지금도 많이 물려 있는 상황이지만 네. 한 번 더 물리면 그때는 이제 더 이상 복구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네. 좀 가슴은 아프지만 좀 말씀드리기도 죄송하지만 그래도 종목을 갖고 왔는데요. 네이처셀이라는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네이처셀 아무래도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속상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 또한 제 개인적으로도 좀 많이 가슴 아픈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일단 올 초에 굉장히 큰 이슈가 한 번 있었죠. 그리고 나서도 주가가 회복을 한 해 만에 이런 모습을 보이다가 네. 다시금 또 뭐였죠? 주가 시세 조작 네. 이슈가 있으면서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었습니다. 예. 한 번 하락한 것도 복구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두 번 하락한 건 더 어렵다라는 거죠. 여기에 또 실적 여파까지 겹친다라고 한다면 3단 콤보입니다. 실적도 안 좋고 뉴스도 안 좋고 앞으로 모멘텀도 지금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네이처셀은 지금이더라도 현금화를 하시는 게 좋지만 언제 현금화를 하냐? 그럼 지금 손절을 하냐? 지금 보유 비중의 절반 정도는 손절을 하시고 절반은 언제 손절을 하냐면 현재 일봉상 21선과 5일선이 지금 만난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이 주가가 위로 가든지 아래로 가든지 방향성이 정해질 겁니다. 네. 위로 간다면
반등의 힘을 보면서 이제 분할 쪽으로 이제 매도를 좀 손절을 하시면 되고, 만약에 만났는데 또 아래로 꺼진다 그러면 이제 시장가로 전량 현금화를 하시고 빨리 손절을 하시는 게 더 좋은 전략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고점 대비 4분의 1토막인 거죠. 불과 3월 달만 해도 64,600원을 기록하던 주가가 현재 16,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지금 말씀하실 때 너무 안타까운 게 호가창을 보니까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게 있어요. 네. 그래도 예. 사실 그러니까 이럴 때가 굉장히 힘들죠. 내가 물려 있고 이제 손절을 해야 될 때 모든 종목이 그렇습니다. 내가 자르면 갈 것 같고 네. 또 내가 또 사면 떨어질 것 같고. 그쵸. 그런데 네이처셀은 이게 올라도 사도 여러분들이 지금 그 보유하고 있는 현재가 대비해서 큰 차이가 없다라는 점에서 그런 기대감, 희망 고문보다는 빨리 네. 현금화를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하시는 게 오히려 더 좋은 전략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